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고차 방정식. 우리 첫 번째 해야 될 내용이 고차 방정식. 두 번째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세 번째가 뭐지? 허근, 오메가. 이렇게 총 세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왠지 내 말하는 게 옛날 내 친구죠. 저 어디고 저 강원도에 살던 놈인데 어디가 뭐 강원도가 어디였노? 원주였나? 근데 사나 말투가 약간 강원도 근데 가만 원래 충청도 말이 느리잖아. 근데 강원도 사나는데 말투가 되게 느리던데. 왠지 갑자기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왠지 그놈아가 생각나지. 참 희한하네. 몸이 안 좋으니까 모는 게 약간 좀 물론 슬로우 시티 이런 것처럼 천천히 이야기하는 건너.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고차 방정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고차 방정식 몇 차 이상 방정식을 3차 이상 방정식을 우리 몽땅 실해서 무슨 방정식이라 부르자? 고차 방정식이라 할 겁니다. 3차 이상 방정식을 우리는 고차 방정식이라 하면 되겠네. 그리고 우리가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야 될 고차 방정식은 전체적으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럼 3차 또는 4차 방정식을 풀 건데요. 자,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 것입니까?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 것입니까? 풀이 방법은 다 똑같다. 뭘로 풀 거냐면 뭐에 의하여? 우리가 앞에 열심히 배웠는 인수 분해를 통하여 이제 방정식을 풀 겁니다. 그럼 인수분해는 어떻게 할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수분해는 인수정리에 의한 조립제법이다. 뭐라고? 인수정리에 의한 무슨 제법? 조립제법이다. 뭐라고? 어떻게 풀 거라고? 조립제법. 자, 인수정리에 의한 조립제법. 인수정리가 뭐였지, 그러면? 인수정리가 뭐였는데? 정리하는 거, F 알파가, 매년마다 아시기도 대답하는 게 변함이 없냐? F 알파가 0이면, fx는 x 알파라는 뭐를 가진다? 인수를 가진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불렀다? 인수정리라 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쉽게 말하자. 어떤 3차, 4차 있는데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가 0된 녀석을 찾으란 말이네. 그 0된 녀석을 찾았다면 인수를 가지기 때문에 내가 무슨 제법 사용하면 되는 거야? 조립제법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쌤이 이야기했잖아. 그 0되는 값은 누구라고? 뿔마 1, 뿔마 2, 뿔마 3이면 웬만하면은 90%에 쇼분한다 했지. 자, 그리고 한 8%는 뿔마 상수항에 약수를 집어넣으면 다 쇼분한다 했다. 나머지 2%는 그래도 없으면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에 약수를 집어넣어서 0이 안 되면 절대 1차식을 인수로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진다라고 했다. 왜 그렇습니까? 쌤이 저번에 인수분해할 때 증명을 다 해줬다.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모르지 너희들. 미안하다. 자, 궁금하면 여기 들어가면 알지? 그런 거 나 할 줄 모른다. 유튜브 보면 맨날 옛날에 그것은 무슨 내용 궁금하십니까? 그럼 요거 클릭하시면 뭐 나오던데 맞지? 우리는 그런 거 없다 맞지? 왜 없냐고? 형아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시키지 마. 지금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얘들아, 3차 방정식은 3차 이꼴 제로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 보자. 이 방정식을 풀 건데 인수분해하게 되면 몇 차 곱하기 몇 차로 될까? 1차 곱하기 몇 차? 2차 이꼴 제로입니다. 또는 1차 곱하기 1차 이꼴 제로입니다. 즉 결국 3차 방정식은 이 셋 중에 하나일 거야. 3차식 이꼴 제로거나 1차 곱하기 2차 이꼴 제로거나 1차 곱하기 1차 이꼴 제로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일 거야. 자, 제일 위에 거 한다 안 한다? 우리 과정에서는 안 할 겁니다. 네, 고교 과정에서 풀 수가 없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심한 고등학교 좀 이제 심한 내용에서도 저런 거 거의 안 하더라. 옛날 자사고 같은 데 가면은 심한 내용을 한 번씩 한다. 카르다노 방정식이라고 있다.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고. 자, 그때는 이제 저 3차 이꼴 제로라는 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럼 쌤 이런 생각 하잖아.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외우면은 이 뭐 굳이 다 필요 없잖아. 맞죠? 다 하면 되는데 참고로 그거는 사람이 외울 식이 아니다. 2차 방정식은 그래 외우는 식이 아니다. 궁금하면 네이버에 한번 찾아봐라. 외울 식이 아니다. 보자마자 바로 간다. 홀리 씨 그냥 풀란다. 왜냐면 3차 방정식, 카르다노 방정식은 스토리가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 식을 이제 변형해서 해가 있을 때 그걸 사용할 거라서 일단은 그래 3차식 용어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될 때 1차 곱하기 2차는 제로. 이건 풀 수 있잖아. 왜? 이야기하지만은 A 곱하기 B가 0이라 말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야. 그럼 1차 이꼴 0 못 푸냐? 1차 방정식이잖아. 맞잖아. 2차 이꼴 0 못 푸냐? 풀 수 있잖아. 자, 당연히 이것도 뭐 할 거라고?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과정에서 할 거야. 요번에는 4차입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이 몇 차? 1차 곱하기 몇 차? 3차. 또는 1차 곱하기 몇 차? 또는 1차 곱하기 1차 또는 2차 곱하기 자, 말고는 없지. 맞니? 자, 4차 이꼴 제로 우리가 풀 수 있다 없다? 이거 못 풀어. 자, 1차 곱하기 3차는 못 풀어. 왜? 3차를 풀 수가 없으니까. 자, 지금부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다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요런 방정식을 풀 건데요. 자, 그래서 쌤이 이야기한다. 쌤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 고차 방정식 왜 쉽냐고? 반드시 실근을 4차는 모르겠지만은 4차나 3차나 적어도 실근 하나는 무조건 줘. 뭔 말이냐? 인수정리의 조리집 보일 때 우리가 집어넣는 숫자가 0이 되는 값이 반드시 하나가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고는 쌤이 이야기했잖아. 얘들아, 이거 풀 수 있다 했나? 못 푼다 했나? 못 풀어. 3차식 그대로 있는 거 이꼴 제로는 우리가 절대 풀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말은 즉슨 우리가 푸는 과정은 결국은 최소 몇 차 이하식으로 다 쪼개질 거라고 2차 이하식으로 다 쪼갈라질 거야. 괜찮나요? 그렇기 때문에 쌤이 얘기했지만 고차 방정식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쉽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 실근을 반드시 우리가 찾을 수 있다입니다. 특히 3차 방정식은 더더욱더. 괜찮나요? 자,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더 생각만 조금 더 하면 돼.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3차, 4차 방정식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상반 방정식입니다. 요즘은 좀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긴 하더라. 내신에서도. 하지만은 항상 내신은 유행이라는 게 없다. 그냥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상반 방정식입니다. 무엇을 상반 방정식이라 합니까? 라고 하면 개수가 어떤 구조다? 대칭 구조를 가지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무슨 방정식? 상반 방정식이라 합니다. 어떤 형태입니까?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3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얼마입니다? 0입니다. 당연히 A는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0이 아니겠지요. 자, A, B, C, B, A 뭔가 앞뒤가 똑같은 개수. 전화번호 이거. 개수로 있는 이런 방정식을 우리는 지금부터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상반
방정식 이렇게 부르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런 방정식은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다. 그래서 얘의 풀이는 외우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풀 건가요? 라고 하면은 쌤이 이야기했잖아. 스토리로 풀 거다. 어떻게 할 겁니까? 스토리로 풀 거예요. 자, 뭐 여기 있는 문제 하나 들고 와서 바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요. 어딘가 있을 건데 4번입니까? 122쪽에 4번 보자. 문제를 적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 5, 4, 5, 1이가 그럼 x의 4제곱 1, 5, 4, 5, 1. 자, 이 방정식 풀에 전형적으로 뭐가 되어 있다고? 위아래가, 앞뒤가 똑같아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괜찮지?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은, 양변의 x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뭐 할 거라고? 첫 번째는 양변을 뭘로 나눌 거라고? x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자, x제곱 나눌 때 이런 생각해야 된다. 선생님. 문자로 함부로 나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거는. 왜? 그 문자의 값이 뭐일 수도 있기 때문에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학의 정의에 위배되는 숫자다. 그래서 만약에 위배된 숫자를 나눈과 동시에 모든 것들은 다 모순이 터지기 시작을 할 거다. 오케이? 왜? 우리는 수학은 정의 입각한 학문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우리의 공리가 뭐냐면 0으로 나눌 수 없다야. 약속이란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쓰는 모든 연산법칙이 다 성립을 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럼 x로 제곱으로 쓰면 마음대로 나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 x를 뭐라 부른가? 해라고 부른다. 맞지? 해가 0이 될 수 있을까? 0 집어넣어봐. 그럼 1은 0이다. 1은 쌉소리냐?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절대 x는 0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깔끔하게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거야. 자, 나눕시다. 자, 나누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얼마? x분의 5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0입니다. 뭔가 성향이 비슷한 애들끼리 보일 겁니다. 누구요? 너 둘이 그리고 너 둘이. 그래서 세로 재배치합시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5로 묶어내면 x 더하기 얼마? x분의 1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요 녀석이 보이는데 우리는 요 녀석은 곱셈 공식 변형이에요. 저 녀석으로 쓸 수가 있다. 자, 제가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면 x 더하기 얼마? x분의 1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다시 갑니다. 마이너스 5배에 얼마?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그래서 이거 통틀어서 마이너스 6이라 하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다. x 플러스 x분의 1을 나는 t로 치환을 할 거야. 자, 그러면 간다. 이 녀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5t.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방정식으로 바뀌었네. 괜찮나요? 자, 1, 6은 6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t는 얼마? 마이너스 1 또는 얼마? 6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다. 해 구하기다. 이제 끝났잖아. t가 누구였는데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얼마? 6이래. 그래서 이거 한번 푸시고요. 이거 한번 푸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띵동댕 x 곱합시다.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리고 다시 곱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 두 방정식에 뭐를 구하면 됩니까? 해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인수분해 딱 봐도 안 된다 맞죠? 그래서 근해 공식에 넣읍시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괜찮나요? 자, 또는 얘는 얼마? 짝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8 2 루트 2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오케이, 괜찮나?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형태들을 우리는 무슨 방정식?
상반 방정식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럼 고차 방정식 잘 풀려면 결국 뭔 분해 잘하면 돼? 인수분해 잘하면 돼. 인수분해만 할 수 있다면은 얘들아 인수분해 하는 것 중에 쌤이 제일 마지막 케이스가 그였다. 한 문자에 관한 고차식. 맞죠? 한 문자에 관한 고차식, 인수정리된 조리제법. 그게 바로 이 고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야.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갑시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입니다. 쌤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할 때도 근과 계수라는 목적이 있다 했다. 뭐라 했지? 목적이 뭐라 했냐? 목젖을 날리삐까? 목적이 뭐고? 굳이 그렇지. 그건 안 그래도 돼요. 뭐 초딩이가 이씨. 목적이 뭐냐? 굳이 그건 안 그래도 돼요. 아, 이제 좀 고등학생이 좀 됐으면은 굳이 근을 구하지 않고 근에 대한 관계식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근과 계수 관계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입니다. 자, 3차 방정식 간단하게 세팅합시다.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꼴 제로입니다. 이 몇 차 방정식? 또 이지라고 앉아있다. 3차 이하 방정식.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 자, 이제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입니다. 이때 세 근을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이제 일단 결과치 적고 증명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세 근의 합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뭐 어디서 많이 보던 놈이다. 두 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 세 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 자, 두 번째입니다. 쌍쌍입니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너는 얼마? a분의 c입니다. 세 번째.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자, 순서만 잘 알아놓으면 된다. 항상 시작은 합에서 곱까지다. 그리고 a분의, 요거 괜찮지? 순서는 맞불 이렇게 가면 된다. 2차 방식 똑같잖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뒤에 뭘 하면 된다? 플러스니까 a분의 c. 요거 괜찮지? 그러니까 a분의 맞불 이렇게 가면 된다. 괜찮지? 그래서 첫 번째가 세 근의 합, 두 번째가 쌍쌍이, 그리고 세 번째가 세 근의 곱입니다. 요거 괜찮습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증명합시다. 증명요. 그냥 쫄라기 정리하시면 됩니다. 뭔 말입니까? 자, 어떤 3차 방정식 ax의 제곱,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 녀석의 세 근을 뭐라 했지? 알파, 베타, 감마라 했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요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았을까? 맞지? 자,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눌게요. 그럼 얼마? x의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의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c의 x 플러스 a분의 d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오른쪽 식은 a를 나눈 뒤에 전개라는 걸 할게요. 우리 곱셈 공식 배웠잖아. 그래서 얼마?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얼마?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겠네. 이거 괜찮나? 미중계수 수치 대입 쏘리 뭐지? 계수 비교. 그래서 a분의 b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니까 너는 마이너스 a분의 b, 너는 a분의 c, 너는 마이너스 저쪽으로 넘기니까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두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입니다. 잊지 마세요. 계속 쓸 거야. 자, 그리고 역근의 방정식이다. 기억나니? 그럼 역근의 방정식은 쌤이
2차 문제 풀 때 이야기해 줬다. 그래서 여건의 방정식은 3차도 동일합니다. 3차도 동일하다라고 두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입니다. 자, 두 번째요. 켤레근이다. 자, 켤레근도 뭐랑 동일하다? 2차 방정식이랑 동일하다 했다. 동일합니다. 뭡니까? 계수가 어떤 수라면, 전제 조건이 무슨 수라면, 유리수일 때 한근이 얼마라고? P 플러스 루트 Q이면 나머지 한근은 반드시 누가 된다고? P 마이너스 루트 Q다. 계수가 어떤 수일 때? 무슨 수일 때? 유리수일 때. 계수가 어떤 수일 때? 실수라면 한근이 P 플러스 QI면 나머지 한근은 뭐라고? P 마이너스 QI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그리고 켤레근까지입니다. 요건 괜찮나요? 자, 이제 세 번째가 허근 오메가입니다. 허근 오메가. 저쪽에 쓰자. 자, 허근 오메가.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지. 우리가 어떻게 켤레근인데요? 나머지 한 건 딴 건이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1, 그리고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켤레니까, 떠잉떠잉 하면 떠잉떠잉 해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괜찮아.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상한 질문하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질문할 것도 없잖아. 맞나? 신흥동띠. 요즘 뭐 대포 클럽 가입하고 이런 거 아니지? 응? 혹시 뭐 친구들하고 결성했니? 자, 가자! 대! 하면 대! 그 대가 4명이라서 뭐? 대포! 이래갖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대학은 뭐? 군! 대! 이러지 말고 자, 갑시다. 아직까지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 많을 때다. 하고 싶은 게 많을 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 베이스가, 이제 공부가 베이스가 일단 깔려 있어야 된다. 너희들 꿈이 뭔가 결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꿈이 결정되면 이제 그게 공부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 정말 나중에. 자, 갑시다. 허근 오메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선생님이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있잖아. 내 뭐 자주 물어보노? 그래, 꿈이 뭐니? 항상 물어보잖아. 왜 그걸 자주 물어보냐면, 난 그래 생각을 해. 쌤도 너희 나이대를 겪고 이렇게 넘어왔잖아. 맞죠? 넘어왔을 때 어른들이었다. 나보다 이제 어른들이 내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내가 제일 좋아했던 질문이 넌 커서 뭐가 될래? 꿈이 뭐니? 묻는 질문을 난 제일 좋아했다.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왜? 왜냐하면은 보통 그걸 잘 안 물어본단 말이야, 사람들이. 우야다가 한 번씩 뭐 수업에 하나 일부거나 되면은 물어보거나 있지. 그냥 이유 없이 잘 안 물어봐. 근데 그걸 물어봤을 때 내가 그걸 왜 좋아했냐면, 쌤이 그 질문을 딱 받아보면 전혀 나에 대해서 전 1도 생각을 안 하고 산단 말이야. 혹시 뭐 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본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 없잖아. 난 거의 그렇다고 생각을 해, 쌤은. 그랬을 때, 그 질문을 했을 때 유일하게 모든 질문, 여러 가지 많은 질문 중에 그 질문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질문이더라고. 나중에 뭐 하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면 고민하잖아. 이 방정식 어떻게 풀지? 내일 숙제는? 이러면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지. 맞잖아요. 나의 미래 아니면 내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면 내가 잘하는 게 뭐 있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생각외로 잘 없단 말이야. 그런 질문 중에 내가 받은 질문 중에 그 하나이자 난 유일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게 꿈이 뭐냐? 나중에 커서 뭐 할래?
그런 질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난 그 질문이 되게 좋았어. 좋았는데 그런 질문을 잘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저 고등학교 3학년 애들 보면 다 맨날 호드라, 그 고3에도 호드라 하면 있거든. 이제 풀 패키지로 이름 바뀌었다마는. 야구 이름 똑같다. 호드라 하면 이제 걔가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내가 만났으니까는 꿈이 뭐냐고요? 이러면서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만큼이라도 자기 자신한테 나 뭐 하지? 이게 쌤이 왜 그러냐면 얘들아 공부하는 게 힘든 거 안다. 솔직히 옛날에 나 정말 싫어하는 책 중에 하나다. 물론 이제 그 책이 나쁜 책은 아니다. 제목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고 정말 싫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장승수 님이 적었는 게 있는데, 물론 그분의 말은 틀린 게 아니야. 이제 혹시 뭐 책 아나?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잘 모를게요. 쌤 때 유행했던 책이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제 공사판에서 막 일하다가 가다가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서울대 갔을 거야. 아, 맞다. 그래갖고 이제 그래 책을 냈단 말이야. 그래 공사판에 일하는 것보다 공부가 쉬우니까 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그 사람이 나중에 컸을 때야. 컸을 때 이런저런 일을 다 하고 있을 때 그게 공부가 쉬운 거지만, 너희들은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 그래서 난 부모님들이 하는 말 중에 정말 안 좋은 소리가 그거야. 야, 그 쉬운 공부 그냥 앉아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정말 나 안 좋아한다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 너희들 좋아라고 하는 말도 아니다. 맞다, 틀린 말 아니야. 공부 졸라 어려워. 개 어려워. 너희들 할 수 있는 중에 간단하게 앉아서 공부하면 되는데 그거 왜 못하냐? 정말 틀린 말 아니지. 맞잖아. 야, 다이어트 쉽잖아. 안 먹고 뛰면 되잖아. 근데 그게 왜 잘한대? 똑같은 거야. 이론은 다 쉬워. 뭐든지 이론은 다 쉽거든. 근데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하는 게 힘들었어야. 그래서 쌤이 이야기했잖아. 학벌이 좋은 학생과 학벌이 그리 좋지 않지만 스펙이 좋은 학생 중에 인사 채용에서 누가 더 가산점이 좋냐면 학벌이 좋은 친구들이 가산점이 좋아요. 왜? 이 친구는 너희 나이 때 정말 놀고 싶잖아. 맞아, 너희 나이 때 제일 놀고 싶어. 나도 그 나이 때 미친 듯이 놀고 싶은데, 그때 자기의 욕구를 억누르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고, 여우는 뒤에서 이제 자기 해야 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 그 이야기잖아. 그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희 나이 때는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거든. 그 나이 때는 여러 가지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쉬운 게 공부인 거고, 너희들은 노는 것도 할 수 있고 공부하는 것도 있고 이밖에 없잖아. 그 중에 뭐가 더 쉬워 보이냐? 노는 게 더 쉬워 보이지. 노는 게 가장 쉬워서 이래 책 내면 되잖아. 그런 거하고 비슷해. 그래서 왜 이야기하냐? 이 농띠 니 때문이잖아. 신흥 농띠 대포 클럽도 아니고 진짜 보자. 그러하다. 그래서 항상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내가 뭔가 할 게 결정이 된다면, 이제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약간의 베이스에 공부가 깔린다면 쌤한테 물어봐라. 내가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너희들보다는 조금 더 알지 않을까? 아니면은 부모님한테도 이야기를 꺼내면 돼. 어머니, 아버지, 오늘 술 한잔 하면 안 되고 저녁이나 같이 외식이나 한번 합시다. 치킨 한 마리 뜯읍시다. 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 물어봤는데 설마 우리 민박이 우리 옛날 표현으로 다리 밑에서 주워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머니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는 자식인데, 맞지? 애가 잘 되기를 바라겠지. 저 논페이처럼 그러진 않을까, 아이가. 가면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실 거야. 모르면 쌤한테 물어보고, 내가 알면은 이야기해 줄 거고, 모르면은 내가 알 수 있으면은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볼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나도 모르겠다, 미안하다, 부모님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러면서. 있지. 갑시다. 이제 해봅시다. 헉은 오메가다. 자, 방정식을 풀 게 딱 보자마자 하나 안 보이나 해. 1. 근데 우리가 제목이 뭐였다고? 허근이었어. 이런 허수가 아니잖아. 그럼 1을 제외한 해 몇 개 있을 거라고? 3차니까 3개 있을 거야. 그럼 이 한 개 빼고 이 2개가 뭐가 될 거라고? 허근이 되겠네. 자, 그럼 방정식 풉시다. 넘깁시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너는 인수분해 하니까는 x 마이너스 1 그리고 얼마?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무슨 건이라 부르는 거지? 실근이다. 맞나요? 이 녀석은 b제곱 마이너스 4이시 무슨 근? 허근이네. 그래서 이때의 허근을 우린 지금부터 뭐라 부르자? 오메가라 합시다. 자, 그럼 갑시다.
x의 제곱 여기서 시작을 한다. 제로 이때의 허근을 우리는 오메가. 그리고 개수가 실수 개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저 허근의 켤레근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켤레근을 표현하는 기호 하나 배웠다. 뭐라 불렀지? 바 이렇게 했다. 맞지? 자, 그래서 이 허근을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 합시다. 괜찮나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갑시다. 첫 번째입니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 sorry.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정신 나왔다. 오메가의 세제곱은 그럼 얼마일까요? 그렇지요. 이 해가 오메가라 했잖아.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라고?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괜찮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 0. 이 해 방정식 이 해도 오메가라 했으니까 0. 자, 세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이걸 뭐라 부른 거지?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 근과 계수 관계 얼마? 좋습니다. 네 번째.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두 근의 곱. 그렇지. 그래. 얼마? 1.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허근 오메가를 풀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리고 또 다시 가자. 뭐라 부르지? 2차 등식이 주어졌다. 뭐라고? 2차 등식이 주어졌다. 2차 등식이 주어졌다. 이 말의 의미는 뭐라 했지? 몇 차 이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지금부터 1차 이하식으로 반드시 뭐하다고?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요 2번식을 조금 더 써보자. 2번식.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제로입니다. 자, 요 식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3순환식이다. 뭐라고? 3순환식이라고 부릅니다. 뭔 말입니까, 얘들아? 거듭 제곱했을 때 3순환식이라고 의미를 한다. 자, i는 몇 순환이었지? 4순환. 마이너스 1은 몇 순환이었지?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여섯제곱 계속 해봐. 그럼 이순환 뿔마 교대 보니까. 자, 이 녀석 몇 순환식이라고? 3순환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봅시다.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다. 3개. 요거 3개 다면 얼마라고? 0이야.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네제곱 더하기 오메가 다섯제곱. 아이씨, 오메가인데 5 쓰고 있다. 자, 근데 요 녀석을 오메가 세제곱으로 꺼내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라서 이 녀석도 더하면 또 얼마가 돼? 그래서 3순환식 3개씩 묶으면 무조건 다 얼마가 된다고? 0이 된단 말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는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자, 그럼 넘겨서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고요. 즉 x 플러스 1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우리가 가자. 이거 무슨 근? 그럼 이 녀석이 무슨 근? 허근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때의 이 허근을 우리는 뭐라 또 두자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합시다.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럼 첫 번째 또 성질입니다.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 두 번째, 두 근의 합. 쏘리.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얼마인가요? 0. 세 번째. 얼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두 근의 합은요? 네 번째.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인가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오메가가 두 종류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문제에서 준식에 따라서 오메가가 바뀐다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때 허근을 오메가라 합시다. 그러면 이 영향을 따르면 되는 거고, x세제곱 더하기 1은 0입니다. 이때 허근을 오메가라 합니다. 라고 하면 이거를 따르면 되는 거다. 요거 괜찮나요? 자, 또 두 번째 보자. 두 번째 어디서 많이 보던 놈이네? 뭐라고? 2차 등식이 주어졌다. 즉 1차 이하식으로 뭐가 가능하다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괜찮습니까? 자, 2차식 쪽으로 좀 더 데리고 옵시다. 2번 뜻이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식을, 이 방정이 이때다. 이때의 이 녀석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부르냐면 육순환식이다. 뭐라고? 육순환식입니다. 왜? 3순환식은 세제곱이 1이 됐기 때문에 4제곱은 오메가가 되는 거잖아. 근데 세제곱 마이너스가 6제곱 돼야 1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간다. 자, 1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쏘리. 정신나네. 왜 마이너스가 나와? 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건 다 다음 0 안 돼. 맞지? 더하기 얼마?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5제곱. 자, 지금 총 몇 개 나왔다고? 6개 나왔지? 이만큼을 내가 뭘로 묶어낼 거라고? 오메가 세제곱 놓고 하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메가 세제곱 얼마야? 그래서 이거 2개 날아가. 그래서 6개 묶음발이 해야 뭐가 된다고? 0이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래서 허근 오메가 2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가 고차 방정식 그리고 3차 방정식 근과 계수 그리고 허근 오메가 내용 끝.